이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건 위닝 멘탈리티를 완벽하게 회복을 해줬다. 꼼판이 없어? 해뒀다고 위치 선정 시켜서 꼼판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고야, 넌 득점왕이었단다. 제가요? 넌 득점왕이었다고 새끼야. 팀에 S급 이유 없어? 전준우야. 넌 사실 외국에 갈 재원이었다. 갔다 왔잖니. 과거에 너가 어떤 별명으로 불렸는지 기억해내라. 팬들이 너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을 통수 쳐보는 건 어떻겠니? 다음은 이제 전북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렸나요? 아무튼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7시에 정주성에서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열립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전주성에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서울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때보다 훨씬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들쑥날쑥한 7위 서울과 사실 지금 적수가 없이 달리고 있는 압도적 1등 전북이 만나는 상황인데다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던 그 상성 또한 서울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전북은 요즘 좀 어떤가요? 정 교수님. 일단은 지난 경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랑 전북의 경기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네. 일단 요약하면 딸깍입니다. 경기는. 그러니까 전반 23분에 송민규의 골 한 방 이후로 약간 라인을 내려버렸죠 전북이. 그리고 무한수비 모드로 돌입해서 후반까지 못 주고 끝났.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지난 서울과 전북 경기. 그러니까 지표 자체도 보면 우리는 21개 슈팅을 때렸어요 그 경기에서. 그리고 9개 슈팅이 유효 슈팅이었죠. 근데 이 9개 슈팅 중 8개가 선방이에요. 송범근 한 명에. 그리고 패스 역시 서울이 그 경기 486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돌렸죠. 그리고 전북보다 한 194개 정도 많이 했어요. 특히 이때가 약간 좀 전북이 크로스 때려서 뚝배기 되는 그 플레이 되게 많이 했던 시기라서 그 전북 패스맵 제가 첨부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근데 이게 전북 패스맵이에요 그 경기에서의. 아마 45분 정도 제가 기준 딱 자른 건데 보면 알겠지만 패스가 다 수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중앙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패스가 측면에서 다 끊깁니다. 반면에 우리 쪽 패스 저 빠른 게 다 크로스예요. 이걸 해석하자면 우리가 공격 존나 했고 전북은 공격도 안 했는데 그냥 넣지 못하고 끝났다 라고 합시다. 이거보다 저 잘 요약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게 딸깍이니까. 네. 전북의 이전 경기는 또 얘기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수원 FC전인데 사실 이 경기는 온전히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달랐어요 기존 경기하고. 예를 들어서 박진섭 대신에 보아탱이 나왔습니다. 그 박진섭과 보아탱의 차이가 여기서 좀 여실히 들어왔는데 네. 보아탱 같은 경우 3선에서 볼을 잡고 전환할 때 보면 한 템포 죽여요. 롱패스는 좀 더 잘하긴 하지만. 그리고 박진섭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간 선수한테 때려버리죠. 이 차이가 좀 많이 극명하게 나온 경기 아니었나. 그래서 전반 같은 경우 수원FC한테 미드를 좀 싸먹혔던 경기였어요. 그냥 이 정도를 일단 보고. 근데 또 이 차이를 제가 말했지만 의미가 없다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경기 때는 보아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북 최근 분위기부터 한번 짚고 갈까요? 확실히 서울은 지금 이제 축구 2를 하고 있잖아요. 알죠? 한 잔에. 전북은 이겼잖아. 애드리브 넣지 마세요. 서울은 축구 2를 하고 있고 전북은 효율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직전 경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전북인데 2017년부터 2021년에 리그 5연패를 한 이후에는 왜 부진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저는 일단 전북이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왕자에서 내려와서 잠시 사실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이들에겐 부진이라 할 수 있는 어쨌든 좀 부침을 겪었다고 하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전북이 좀 부침을 겪었었는데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구단의 안일한 운영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점이 터진 건 2023년의 겨울 이적 시장. 약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겨울 이적 시장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정태호 18억. 당시에도 이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금액 당시 데려온 선수들 중에 태반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굳이 이름을 언급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만합시다. 채팅창에 전북 팬들이 많아서 좀 두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세워줘. 근데 겨울 이적 시장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름 이적 시장에 30억을 넣어붙습니다. 와. 그래서 총합 90억 정도 가까운 보아탱, 박지현까지 나오면서. 근데 23시즌에는 좀 아쉬운 운영이었는데 24시즌에는 또 검증된 자원들을 기조를 바꿔가지고 잘 찾고 잘 수급했다고 볼 수 있어요. 티아고 선수 15억. 직전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었는데 결국 좋은 선수라서 좋은 감독님 만나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떠났지만 7억에 사오는 모습도 있었고. 실바. 근데 이제 뭐 24시즌에는 뭐 티아고를 필두로 김태환, 전병관, 이재익 등은 뭐 FA로 과거 전북이 보여줬던 좀 나쁘게 말하자면 좀 막무가내 시, 돈 들고 의악 지르기 시 이런 게 아니라 검증된 자원에 효율적으로 잘 투자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승우 선수도 24시즌에 트레이드로, 그리고 한국영 선수는 정확한 이적료가 이제 추측이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유재호 선수랑 전진우 선수는 약 10억 정도의 수원 삼성에서 데려왔. 그래서 좀 과도한 투자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는데 주요하게 투자했다. 김태현 임대와
연재훈 선수도 쏠쏠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문제는 뭐였냐, 전술적 패착,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스쿼드의 언밸런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감독의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갔으니까 좀 주요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뚝바슬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K리그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려면 무조건 공간을 선점해 줄 수 있는 뚝배기형 공격수, 피지컬이 좋은 빅사이즈 공격수가 필요하고, 빠른 발을 갖춘 윙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원을 피지컬, 활동량, 지구력으로 끊임없이 쓸어줄 중원진이 필요한, 창의성이 담보되면 더 좋고, 그리고 딱딱하고 단단한 수비진, 이거를 우승 조건으로 봤어요. 23시즌은 전북에 뭐가 없었을까? 쓸이 없었습니다. 쓸어줄 미드필더가 없었어요. 보아탱, 박진섭 등 느린 공격수인 조합과 미드필더진 마저도 발이 느리니까 조규성 이탈 이후 영입된 공격수의 무게감이 좀 부족했던 것도 한몫을 했겠지만, 중원 내 밸런스가 깨진 게 가장 문제가 컸다. 그리고 수비진부터 수미까지 모두 느린 선수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 덕분에 이 당시에 페트레스크 축구는 재미가 없다. 그렇죠. 느리다. 중원 생략이 느리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왔었고, 24시즌에 와서는 선수단 정리가 됐으나 여전히 페트레스쿠 선수는 처느린 축구를 했고 중원을 홀대했습니다. 사실 중원을 삭제한다는 거는 딸깍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효율적인 축구가 아니지. 버리는 축구지. 그렇죠. 상대방에게 우리 집 앞마당을 내주고 공성을 하면 창문이든 뭐 현관문이든 뭔 하나 깨질 각오는 해야지.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김재원 감독이 이제 소방수로 선임이 됐는데, 전임 감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듯이 유기적인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리한 전방 압박과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다가 수비가 또 불안해가지고 허둥지둥하니까 후반기 가서는 무게중심을 확 뒤로 내려가지고 팬들에게 또 욕을 먹었죠. 이게 초보 감독의 모습이었다. 초보 감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심지가 약하거든. 세 번째는 위닝 멘탈리티. 이게 좀 많이 사라졌었죠. 사실 김상식 감독님 체제에서는 그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있었죠. 뭐 김상식 감독님을 명장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범장은 됐던 것 같아요. 범장. 좋네. 평범하게 그래도 추스릴 건 다 추스리면서, 사실 전임의 그 빛이 너무 컸기 때문에 후임의 그 과가 조금 가려지고 오가 좀 크게 보였다. 물론 그 이후에 김상식 감독님이 시간이 갈수록 좀 오판한 문제들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뒤에 감독님들을 생각한다면 있는 자원의 위닝 멘탈리티까지는 잘 아예 그것까지는 무너뜨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막 범장은 나가라. 저런 생각을 어떻게 저런 생각을 작년에 보면은 전북이 부침을 졌다가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졌다라고 확실히 느껴졌던 게 하반기예요. 그쵸. 하반기에 전북은 할만하다. 저거 이길만하다. 전북 할만하다. 사실 전북은 지금까지 팀들에게 할만하다라는 인식을 줬던 팀은 아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북은 할만하다. 그 인식이 생기고 나서 전북다운 선수들이 스쿼드에서 좀 사라진 게 컸고, 이거 크지. 결국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쟤네 축구를 하고 싶은 건 맞아? 보는 팬들도 그렇고 그렇게 느끼게 했던 게 가장 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갈팡질팡하는 전술과, 그리고 사실 잘 나가던 친구 갑자기 슬럼가에 던져지면, 사실 슬럼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슬럼에서 태어난 친구들만 아는 거라. 그래서 허둥지둥했던 모습. 대표적으로 승강 플레이오프 이전에 인천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확정 경기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나죠. 기억나네요. 그 경기에서 서로 네가 가라, 나는 일단 못 가겠어, 공격도 못 하겠어. 맞아. 이런 모습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맞아. 위닝 멘탈리티가 무너졌던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단의 운영과 선수단 운영이 모두 말려버린 최악의 시즌으로 가버렸. 근데 여기서 칼을 빼들었죠 전북이. 그게 누굴까요? 이정효 거르고 포엣.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정효 거르고 포엣, 그 당시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나는 더 많았을걸. 포엣을 진짜 엄청 어디선가 성공하고 온 감독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없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제 이정효 거르고 누구 내려올 건데 했을 때 갑자기 포엣이 딱 나왔잖아. 야 저래서 이정효 걸렀구나라는 그러니까. 첫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이제 초반에 포엣이 잘 적응이 못해가지고 빌빌댈 때 이정효가 그때 막 맞아. 아침 16강 통과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포가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은 좀 좋은 의미로 그쵸. 잘 이래서 걸렀다. 걸렸다. 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었다. 협회에서 버린 카드를 전북이 주었다는데. 근데 너무 좋은 걸 주워버린 거지. 미경홍 준 거였던 거지. 청담동 무료 나눔은 달라도 다르다.
맛집에서 나오는 거는 달라도 다르다. 부정 현대아파트 당근 무료 나눔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야, 그러면 거스포에타와 함께하는 2025년의 전북은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왜 전북이 무너졌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반대 행보를 구단과 선수단과 감독이 모두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입 시장을 잘 보냈습니다. 과한 투자가 없었고 보강할 포지션은 아주 실속 있게 딱딱. 잘했습니다. 최우진 투자가 좀 과하지 않았나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내다본 그리고 왼발잡이 어린 풀백인데 솔직히 이건 모르는 거예요. 수비력을 보강해서 음. 다시 스쿼드에 합류할 쯤이 되면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선수가 전북을 떠나기 전까지는 판단 보류.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금액이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콤파뇨를 무려 FA로 데려왔고 수비진은 검증된 김영빈 선수를 저렴하게 모셔오고 강원에서 송범근 선수도 김준홍 선수의 빈자리로 무려 자유계약으로 리턴했습니다. 이미 전북은 2024년부터 운용 기조는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좀 효율적이고 괜찮은 선수들을 우리 팀에 많아. 그러니까 일단 내부 단속을 좀 하자. 빈자리부터. 네. 그리고 빈자리는 좀 잘 채워보고, 그리고 교통 정리를 실제로 잘 끝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내보낼 선수들도 나름 잘 내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뚝바슬딱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티아고 콤파뇨 뚝, 전북에 없던 뚝을 받쳐줄 빠른 쓸 김진규, 강상윤, 와. 그리고 무게감을 잡아주는 박진섭의 수비 복귀, 그리고 홍정호, 그리고 김영빈 딱까지 완벽한 수비 라인. 거기다가 김태현과 김태환 선수 양 사이드의 김태 풀백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딱까지 갖춘 4박자가 완벽했다 지금까지의 모습. 그리고 전진우, 송민규 빠른 스피드. 근데 송민규 선수는 드리블 템포가 빠른 거지 뭐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송민규 살짝 뺄게요. 어쨌든 전진우 선수의 그 활용 가치를, 야 뛰어 달려 예. 냅다. 내려오지 마. 네. 넌 근데 이때는 내려와. 언제? 김태환이 올라갈 때. 그렇지. 그건 지켜. 수비할 때 상대 팀이 많이 우리가 이제 라인을 내렸잖아. 준우야 수비 이때 대인 마크까지는 해줘. 이게 끝이에요. 그 외에는 전준우는 달리기만 했어요. 마치 에어카페에 간 말티즈? 말티즈는 너무 귀엽다. 전준우 선수 토이푸드. 새끼 도베르만이라고 아, 할까요? 오케이, 세베르만 오케이. 좋다. 세베르만. 새끼 도베르만처럼. 그래가지고 뚝바슬딱 전진우까지 해가지고 빠른 스쿼드 구축했죠. K리그 우승 공식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밸런스 패치가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넘어서 선수단 전체의 피지컬이 얼마나 중요한지 K리그 모든 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북이 올 시즌 무엇이 달랐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포엣 얘기해서 약간 좀 위닝 멘탈 쪽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감독이 가장 크게 바꿔놓은 건 위닝 멘탈 다시 복귀시켜놓은 거. 저번 경기 에 들어보면 박진석 없어요? 보아탱 넣어봐. 근데 보아탱이 못하네? 이영재를 수미로 넣어보자 해서 쓸었죠. 그 콤파니 없어? 그럼 티아고 넣고 헤더 따고 위치 선정 시켜서 골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넣었죠. 그리고 팀에 S급 윙어들이 없네? 말듯이 전진을 개조했죠. 그 이제 홍정호 없네? 그럼 연재훈하고 김영빈 넣어서 수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든 이기려는 걸 만들어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정말 유효한 것 같아요. 이영재 3선에 전창원 풀백? 말이 안 되지. 분석 끝. 그럼 져. 오케이. 분석 완료. 그럼 졌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또 작은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이기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난 어쨌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각 팀 분위기가 지금은 좀 어떤가 상황이? 네, 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5경기 중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죠? 그렇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매일매일 곡소리 나오고 있지만 흐름만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항상 까이던 거 있죠. 공격력 맨날 슈팅 1위로 때려놓고 골 존나게 못 넣는다. 욕 많이 먹었지만 최근 5경기 7득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네, 동기간 내 리그에서 득점수 4위입니다. 대신에 실점도 딱 중간 6위. 그래서 우리 최종 순위도 7위. 하여튼 뭐 여전히 뭐 슈팅수 75개, 유효 슈팅수 31개로 리그 내에서 독보적 1위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름 득점 좀 챙겨요. 좀 나름대로 이제 효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또 마냥 좋은 상황도 아니죠.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5경기 동안 33개의 코너킥을 따냈습니다. 근데 코너킥을 통한 득점이 몇 개가 있죠? 한 개? 아니지 몇 개지? 없어요. 없구나. 코너킥을 통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스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행인 거, 지난 강원전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만들어졌다. 뭔지 알죠? 클리말레의 어시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보면 막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광주전에서 만들어진 훌륭한 경기력이나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또 홈에서 고꾸라졌다. 일단 리그 내 마지막 홈 승리 언제일까요? 대구전 날짜론 3월 3월 29일. 긴팔 입고 있을 때. 네. 우리 그때 등산 갔다 왔었거든. 무려 6경기 연속 홈 무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팀보다도 홈 성적이 안 좋은 팀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제주는 아니죠? 저희가 직전 경기에서 붙었던 강원입니다. 홈 여기가 아니야? 꼴등이에요. 아. 저희는 10일이고. 오마이. 대신에 원정 성적을 음. 보겠습니다. 전북 대전 다음으로 높은 3위예요. 10경기 다 해서 4승 3무 2패. 원정에서 16점을 따냈습니다. 이 정도면 어웨이를 홈이라 부르죠. 5경기에서 홈 경기를 봤을 때 조금 양상했다는 수원 FC전을 제외하면 패스가 거의 500개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주전에서 587개 나왔고요. 강원전 528개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원정 경기, 그러니까 김천전랑 광주전이죠. 여기서는 이제 패스 횟수가 김천전 348개, 그리고 광주전 373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첫 번째로. 진짜 많이 난다. 최근 5경기에서 원정과 홈의 롱패스 전개는 의외로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계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딱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대 득점 역시 홈에서는 1.05개, 원정에서는 1.29개. 그러니까 약간 기사의 논조에다 제 의견을 약간 좀 혼합해서 얘기하자면, 김기동 감독님 전술이 프로액티브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동적이죠. 이 감독님은 그 전술 스타일 좀 가만히 있을 때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다니까 뒷공간이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으로 가는 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약간 좀 내려앉아서 수비를 많이 하고 공간을 안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좀 더 주도하려고 하죠. 해서 이런 차이가 나온 건데, 문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김동 감독님이 프로액티브한 타입, 그러니까 능동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려앉아 있을 때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의 성적이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직전 경기 수협에서 역전승 3대2 했죠. 이 경기를 통해서 미닝 멘탈리티를 좀 재증명했고, 최근 5경기 4승 1무입니다. 안 졌어요. 그 1무도 5경기 전입니다. 즉 4연승했어요, 이 팀. 4연승. 네. 그리고 이 4승 중에서 두 경기, 현대가 더비하고 수협전은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즉 후반 집중이 좋다, 이 팀은. 그리고 공격진 얘기할 때 전진우, 콤파뇨만 얘기가 나오는데, 티아고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최근 에이스로 좀 떠오르죠. 최근 5경기 4득점을 했어요. 콤파뇨 없는 사이에 리그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공격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4득점이 개인 득점으로 1위예요. 유효스팅 7개를 했는데 이 중 4개가 골로 들어간 거예요.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즌 초반 주민규 선수처럼.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의외로 공중볼의 경험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네, 전북 전술 내에서 필요한 제공권 옵션을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 기준 90분당 약간 4.41개의 공중볼을 따내고 있습니다. 경합 성공률도 58.8%. 오 진짜 좋다. 58.8%면 좋죠. 거의 콤파니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공격수 기준 최상위권에 들어가요. 두 지표가. 또 약간 또 최근 티아고 파울 지표 좀 눈여겨보면 90분당 파울 횟수가 2.94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개축의 약간 특징을 말하자면 떡대 있고 박스에서 위협적인 외국인 공격수가 파울 당할 때 넘어가고 파울할 때 가차없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티아고가 상대 선수들과의 경합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피파울 횟수 좀 적습니다. 상대 선수가 이 선수한테 파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다? 아직까지 이 선수 폼이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견제를 덜 받은 거예요. 조만간 견제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박진섭 아까 얘기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걸 잘해요. 강상윤하고 측면 자원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 선수가 창의적인 전개는 잘 못하는데 바로 다이렉트 때려버립니다. 빠르게. 그건 잘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측면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수비할 때는 대인마크 확실하게 붙어주면서 같이 내려와주고, 그리고 공간을 타이트한 그 박스 공간을 안 주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해요. 그게 굉장히 좀 유효 측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포획 감독님 얘기 한번 좀 이어서 해보자면, 이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건 이래도 이겨? 정도로 지금 유연한 전술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를 완벽하게 회복을 해줬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 꼼판이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하고 너 해뒀다고 위치 선정 시켜서 꼼판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고야, 넌 득점왕이었단다. 제가요? 넌 득점왕이었다고 새끼야. 팀에 S급 윙어 없어? 전준우야. 넌 사실 외국에 갈 재원이었단다. 넌 사실 그치. 갔다 왔잖니. 과거에 너가 어떤 별명으로 불렸는지 기억해내라. 팬들이 너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을 통수 쳐보는 건 어떻겠니? 어쨌든 전준우 재발굴했죠. 홍정호 없어? 김영빈이랑 연재훈도 써. 이게 정말 대단한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피지컬. 이 피지컬이 뭐냐? 체력. 저는 K리그가 체력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리그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스포엑 감독님이 이런 기조로 90분 내내 뛰는 축구를 보여준다면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K리그는 70분 이후에 지친다. 그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는 팀들이 거의 없다. 근데 전북은 지금 어느 정도 보여주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역전승을 이뤄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북전 어떻게 보세요? 저 0대0 무승부. 0대0 무승부? 네. 오 진짜요? 왜요? 이거는 누구의 자아죠? 이거는 객관적인 자아입니다. 객관적 자아인가요? 네. 서울 팬 자아는 뭐죠? 서울 팬 자아는 0대1 패배. 이게 뭐야? 서울 팬 자아는 패배고 객관적 자아는 무승부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서울 팬으로서 자아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 흐름이 좋긴 좋았지만 상대 전북이잖아요. 좀 징크스랑이 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주인님. 그래서 질 것 같고 주인님 같은 게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고 객관적 그걸 따지면 우리 팀이 원정에서 승률이 졸라 높다. 운영을 잘한다. 그 저번에 광주전 운영했듯이 또 하면 그냥 일단은 못해도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서울이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한테 밍이 되는 건데 대체? 아직도 못 봤어? 아직도 못 찾았어? 닥터 스트레인지 씨. 아직도 못 봤어? 68만 8,250까지를 보거든요. 왼쪽 풀백이 김태현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풀백이 최우진이 나와서 정승원 문선민에게 차례로 뚫려주고 아직 더 잘해야겠구나. 난 아직 부족하구나. 그 경우의 수 하나 한 70만 개쯤 경우의 수를 봤는데요. 클리말라 선수가 주인 행동합니다. 아 맞. 그분 주인이 맞지.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았나요? 그분 주인이 맞지. 클리말라 선수가 너 나 알지? 너 그때 호주에서 나 봤잖아. 저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에서는 못 근데 찾았나요? 이제 농담이고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봅시다. 수압 분석이라고 하죠. 네. 자, 스트렝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제 약점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장점 황도윤의 복귀. 그쵸. 황도윤의 복귀로 중원 밸런스가 맞아 떨어질 것이. 체주는 이제 가십시오. 음. 풀백으로. 저는 그래서 전북전에 우리도 황도윤, 류재문을 넣고 저는 둑스 클리말라 조합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둑스를 내리고 황도윤 둑스 연계를 해주면서 류재문과 황도윤이 갓 전북과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체력 싸움을. 그렇지. 근데 물론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들어오는 교체 자원의 그 퀄리티가. 어쨌든 그 70분 내에서 여기서 클리말라 선수가 주인 행동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선제 조건이 좀 많이 붙어요. 이프가. 어떤 이프가 붙냐면 김주성, 야자니, 꼼파뇨와 띠아고 언제 뭐 어떤 차례대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둘을 완벽하게 억제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게 이 경기에 누가 없죠? 전진우가 없습니다. 전진우 선수 한번 히트맵 잠깐 봐도 될까요? 올 시즌 전진우 선수 히트맵입니다. 이 빨간 공간을 누가 메꿀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전북의 공격의 절반을 책임져주고 있는 전진우 선수의 이탈이 상당히 뼈가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송민규 선수도 있지만 물론 송민규 선수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우리 담당 일진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송민규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대로 골 먹었잖아요. 근데 골 넣었죠? 송민규 선수 득점 있죠? 그러면 위험 강도가 조금 낮아졌다. 조금은 낮았다. 그래서 전진우 선수가 빠진 자리가 누가 나올지 이제 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히팅맵을 자랑하는 선수가 빠지고 이만큼의 공격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서울도 마냥 비관적이라고 우리가 자존심 딱 주눅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왜? 어쨌든 전력의 반이 빠졌다라는 거는 한번 감안하고 자신감을 딱 갖고. 그리고 우리 수비 나쁘지 않잖아. 좋죠. 대놓고 좋지. 솔직히 대놓고 좋았던 게 맞지. 그 자풀백이 권창훈 선수가 나온다면 그것도 그냥 이건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재밌겠네요. 그냥 개꿀잼 경기. 아무튼 그러면은 그럼 그거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그거 해볼까요? 그거 합시다 그거. 우리 그거 하자. 그거. 우리 진짜 오늘 마지막 이제 코너인데요. 마지막 예측 광장 순서 한번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누굴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역사가 누가 있었죠? 지난번 전북전에 누굴 조심해다? 송민규를 조심해야 된다. 한 골도 못 넣은 애를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송민규를 제대로 맞췄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강원전도 맞췄고 최근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예측 광장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원래 이 경기 전진우 나왔으면 전진우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서울 상대로 골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마침 없네요. 아쉽다. 괄호 열고 다행이다. 딱 모든 초식이 다 맞춰져 있었죠. 이승우도 솔직히 지금 0골이죠 리그에서는. 근데 이 선수는 아쉽게도 아침에서 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빼봅시다. 이 선수도 약간. 고르자면 누가 있을까? 누구 고르고 싶으세요? 강상윤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특히 강상윤이 저번에 그 서울이랑 경기할 때 골을 넣었는데 그게 옵사로 취소했나 그랬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이 올라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강상훈 지금 제가 얘기하려 했는데 좀 기분이
좀 몹시 상하네요. 기분이 몹시 상한다. 하필이면 저 카스가 눌러버렸다. 저 전북 팬 입장에서 예측 강장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요? 클리말라 조심하세요. 둑스는 골을 넣었는데 클리말라가 골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우리 서울의 예측 강장으로 넘어와서 저는 그럼 영득점 선수는 이승우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승우 선수 물론 조심해야겠죠. 저는 내가 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가 한 거라고 여기가 내가 한 거란다니까. 나 이영재 하려고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단 이게 말이야. 다 생각하기 다 비슷비슷해서 그래 네. 인간들이. 전 이 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개나 가져갔어. 이 왼발잡이들. 일단 이영재 선수 올 시즌 득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선수들이 어떤 옵션을 갖고 있죠? 그 왼발 네 그리고 데드볼을 맞다. 잘 차지. 좀 있잖아요. 이 선수들 결국 잘 막다가 약간 지금까지의 그 전북전을 생각해 보면 잘 막다가 갑자기 의외의 타이밍에 허둥지둥 역습 복귀 하다가 어거지로 반칙 끊어가지고 씨밤쾅 나가는 그 그림이 왠지 이 선수들 발끝에서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직접 골을 안 넣더라도 진짜 귀신 같은 궤적의 무언가를 티아고와 꼼파뇨에게 배달을 해준다던가 약간 그런 걸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는 뚝심 있게 빌겠습니다. 송민규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 어쨌든 우리의 저승사자는 항상 송민규였습니다. 이번 시즌 송민규 물론 잘합니다. 시즌 초에 비해서는 괜찮아졌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완전 무결한 그 유니크한 그 위거, 이 선수 드리블 패턴이 왜 이래? 하던 그 송민규의 폼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송민규가 우리한테 골을 넣을 확률이 더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뚝심 있게 송민규 한번 밀어보면서 열측광장 콩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전북 팬 여러분 클리말라 심상치 않습니다. 맞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도 지난 경기 봤는데 이 친구 심상치 않아요. 이 친구 빨라요. 그리고 어거지로 하나 만들었어요 벌써.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이게 그 위에서 콤파뇨 조심해야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당연한 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콤파뇨가 골을 먹힌다고 해서 네. 우리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저희가 예측하는 거 항상 하나입니다. 얘한테만 먹히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다죠. 얘한테만 먹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플러스 이제 얘한테 먹힐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 And now I'm getting older, my heart is growing colder.